승무패 61회차 현미경무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무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오블락 골키퍼를 제외하면 핵심 수비 자원인 사비치 같은 선수들의 이 컨디션과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측면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카디스전과 포르투전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을 때 측면이 허물어지는 약점을 노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카디스전에서 2실점을 당하는 장면인데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이 나란히 붕괴가 되면서 카디스 원정에서 충격적인 2대3 패배를 당했던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 역시 라리가에서 나쁘지 않은 측면 공격력을 갖춘 팀이고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9회로 적지 않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에스파뇰의 공격 패턴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제공권을 갖춘 장신 공격수 호셀루까지 보유하고 있는 에스파뇰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약점으로 꼽혔던 아틀레티코의 측면을 에스파뇰이 공략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수비도 문제지만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공격 과정에서 이 빌드업 전술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그리즈만 선수와 펠릭스 같은 선수들이 전방에 고립이 되면서 그리즈만 선수가 내려와서 풀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도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코케, 요렌테, 르마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의 공백이 상당히 큰 아틀레티코이고 이상하게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홈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너무나도 안 좋은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르는 리그 경기에서도 3승 2패로 기복이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점 통계는 에스파뇰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이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9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공격력이 세트피스 득점 4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꾸역꾸역 골을 넣어줄 수 있다면 그래도 홈에서 잡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가 최근에 득점력이 좋았었는데 3경기 무득점 침체에 최근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아틀레티코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 경기도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맨유의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맨유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감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주축 자원 대부분이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상승세의 원동력이 모든 대회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무실점일 정도로 데이아 골키퍼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수비수를 축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유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홈보다 3배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3배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가 홈에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빌라가 최근까지 비아레알을 이끌었었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정식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부임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가 본머스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7실점을 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과 함께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적인 세트피스 득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라가 핵심 골키퍼 마르티네즈 선수가 뇌진탕 여파로 결장하는 것은 큰 전력 누수이지만 맨유 역시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루노 선수가 중원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는 오른쪽 이 측면 윙 역할도 병행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선수였는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가 결정이 된다면 맨유 역시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라는 팀이 과거 제라드 감독 시절에도 압박을 가하는 팀이었고 이 에메리 감독 역시 비아레알에서 압박을 선호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직전 소시에다드전에서 소시에다드의 압박에 소유권을 여러 차례 잃었던 맨유로서는 빌라의 압박에도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수비력은 좋지만 공격력은 그렇게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우스햄튼의 고질적인 측면 수비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우스햄튼의 강점, 약점 분류는 이 통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약점과 강점인데 사우스햄튼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측면 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현재 뉴캐슬의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 알미론과 트리피어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알미론이라는 이 측면 자원은 6경기 6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뉴캐슬의 왼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생 막시망이라는 주전 측면 자원이 지난 경기에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이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최근에 최전방에서 골 감각이 좋은 칼럼 윌슨의 골 결정력 마무리까지 나온다면 공격적인 측면에서 뉴캐슬이 한 수 위의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우스햄튼은 가뜩이나 측면 수비가 약한데 주전 측면 수비수 카일 워커 피터스와 중앙 수비수 벨라 코찹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상황 기대 득점 1위 팀으로 이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측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홈에서는 첼시에게 2대1 승리, 웨스트햄에게 1대1 무승부, 아스날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강팀들의 덜미를 심심치 않게 잡아왔다는 점과 뉴캐슬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절반으로 감소를 하는 점, 그리고 올 시즌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리그 8경기 5승 3무 무패 행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비슷한 공격력과 수비력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빡센 전방 압박 기조까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이 소시에다드는 모든 대회 4경기에서 1승 3패, 발렌시아 역시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4경기에서 3경기가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전 공격수 쿠보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것이 빈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그래도 최전방에서 카바니 선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에 사무엘 리노가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에서 드리블을 통한 기회 창출, 캐리 랭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발렌시아의 사무엘 리노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바르셀로나의 덴벨레, 아틀레티코의 카라스코 다음으로 많은 드리블 기회 창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엘 리노 선수가 리그 12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면서 공격 포인트 자체는 그리 많이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측면에서 드리블을 통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 이 4-3-1-2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통해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인데 이 다이아몬드 4-4-2의 약점이 전형적인 윙어 측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측면 쪽에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시에다드가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홈에서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체력 우위가 있는 발렌시아가 측면 공격을 앞세워서 그리고 카바니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충분히 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이 3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상대 전적 면에서 발렌시아가 우위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보다는 아예 발렌시아 역배 쪽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발렌시아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공격력까지 2배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소시에다드 쪽을 함께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할 때 리버풀의 광활한 수비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역습을 통해서 공략하는 흐름이 나왔고 실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에 4경기 3골로 킬러 면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마르세유전 안면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리버풀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위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역습 자원이 현재로서는 토트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모우라라는 이 측면 자원이 스피드가 있지만 한창 좋았을 때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우라 선수 혼자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득점 지표인데 토트넘이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본머스 마르세유전에서 꾸역꾸역 역전승을 거뒀던 원동력이 바로 세트피스인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세트피스 수비를 펼치는 팀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나폴리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나폴리라는 팀이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세리에 A에서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 수비 지표가 최상위권인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를 상대로도 세트피스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하메드 살라나 이 다르윈 누네스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지는
이 토트넘보다 화력적으로도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토트넘이 최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받았을 때 그 압박에 대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지나치게 수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상대에게 가두리 양식을 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버풀 특유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역습 위력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는 것이 리버풀이라는 팀이 올 시즌 원정에서 리그 승리가 없고 리버풀이 올 시즌 이길 것 같으면 패하고 질 것 같으면 이기는 청개구리 면모가 조금은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마요르카 사이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에 새롭게 부임을 한 이 세티엔이라는 감독이 과거 베티스와 바르셀로나를 이끈 바 있는데 당시에도 패스 축구를 구사를 했고 최근에 비아레알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티엔이라는 감독이 베티스 시절의 명성을 떨쳤는데 당시에 베티스에서 기량이 만개했던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가 최근에 비아레알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로셀소 선수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티엔 감독이 부임하고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비아레알인데 특히 직전 주중에 펼쳐진 컨퍼런스 리그 원정에서는 이미 조 1위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한 수 아래인 폴란드 팀에게 0대3 완패를 당했고 후반 막판에 주전 자원들 일부를 투입을 하면서 체력 누수까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아레알의 핵심 수비수 알비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공백까지 있을 수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는 최전방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있고 올 시즌 3백 수비가 나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아레알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마요르카의 3백 수비가 나쁘지가 않은데 마요르카도 주전 수비수 마페오와 레일로가 모두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 특유의 3백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아레알의 체력 누수와 세티엔 감독 체제에서 좋지 못한 분위기, 마요르카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을 드리고 13번 경기는 그래도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와 세비야의 안달루시아 더비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적으로는 베티스가 우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매치인데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원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던 이스코라는 미드필더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것이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가 주중에 맨시티 원정을 떠났었는데 라파미르라는 공격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팀이고 엔 네실이라는 공격수는 다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세비야가 또다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티스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베티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도 베티스는 올 시즌 최소 실점 공동 2위 짠물 수비인 반면에 세비야는 리그 1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달루시아 더비 지역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세비야가 베티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다는 점 역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벌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의외로 세비야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티스가 경기력이 좋은 것에 비해서 배당이 조금 높은 감도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에 열과 있으신 분들은 안달루시아 더비라는 특수성과 상대 전적에서 세비야가 굉장히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1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